연해주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우리 고려인들은 처음부터 정말 힘든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도착했지만 잘 곳이 없었습니다. 자, 연해주로 이주를 했을 때 우리 고려인들은 잘 곳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한 중앙아시아에는 잘 곳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강제주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 도착한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려인들을 위해서 집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지령에 대한 우즈벡 지방정부의 태도에 관한 기록은 1938년 11월 1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회의 결정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우즈벡, 카자흐 이 공화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려인들이 강제주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아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구역 집행위원장, 농업부의장, 그리고 집단농장 회장들은 고려인 집단농장의 생산력 강화와 정치적 의의를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주택건설 지도에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주자들을 위한 집단농장에서의 주택건설은 완전히 침체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집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건축 자재를 명령대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년도 10월, 11월 이미 가을로 들어선 이 시점에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곧 겨울이 옵니다. 카자흐스탄은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잘 곳은 없고 그런데 준비된 집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살았던 집입니다. 움막집입니다. 이 움막집에서 1937년 그 해에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시켄트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이 움막집을 보았던 현지 우즈벡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자기가 살던 동네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땅 속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더라. 제가 방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이 땅 속에서 기어 나오더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말 11월 초에 강제주를 당했습니다. 이미 늦가을이고 곧 겨울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스스로 이러한 움막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팝니다. 땅을 파지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 땅 밑에 사람들이 이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볏짐으로 저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표현 그대로 땅에서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우즈벡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만났던 이 택시 기사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던 우즈벡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이 되면 땅속에서 사람이 기어 나왔는데 그들이 고리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우즈벡인들하고 러시아인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벡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을 나갔더니 어느 날 이상한 움막집이 만들어져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이 기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타슈켄트입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이 타슈켄트에서 그리고 타슈켄트 그 주변인 타슈켄트 주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타슈켄트 주에 있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름이면 훨씬 더 힘들지 않겠죠.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늦가을,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우즈벡인들, 러시아인들이 이 고려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일부는 음식도 갖다 주고 일부는 이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아무리 잘 만든 움막집이라 하더라도 찬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찬바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강제주에 지친 이 노인들과 아이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주 다원한 이후 그 해 가을, 그 해 겨울에 또 많은 가족과 많은 친척들을 또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주를 당했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에 살고 있었던 카자흐인들, 우즈벡인들, 러시아인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 고려인들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고려인들이 사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과 고려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동네 주변에 산단 말이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러한 움막집을 살면서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외면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다수의 현지에 살았던 카자흐인, 우즈벡인, 러시아인 등등이 고려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들은 그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주를 당한 그런 고통, 그런 정말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이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제2의 정착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